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CEO 토요편지입니다. CEO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통 이야기입니다. 18년 6개월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977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1년 전 토요편지를 소개합니다. CEO 토요편지 제927호. 쌓인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파에 흔들리며 심리적, 생리적으로 표류하는 지친 상태의 번아웃 신드롬, 즉 번아웃 증후군이 솟아오를 때 몸과 마음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이럴 때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불쑥 찾아가는 곳이 있다. 힐링의 섬 아름다운 제주다. 천혜의 아름다움보다는 바람이나 돌보다 많은 숨은 이야기 때문이다. 제주도 이야기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신이 된 무당처럼 활기를 되찾고 무거운 몸과 마음이 질서 있게 이완된다. 삶에서 가끔씩 느끼는 입체적 기쁨이다. 필자의 배프인 제주도는 무기력 증상과 몸과 마음의 치유, 그 힐링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리지 않는다. 인터넷 바다에서 표류하던 제주 여행 이야기를 공감의 그물로 건져 올렸다. 생각만 해도 징글징글한 코로나 사태에 짜증을 사기려고 제주도에 다녀왔다. 꼭 40년 전 기념사진을 찍었던 만장굴 거북바위에서 짜릿했던 허니문의 단꿈을 더듬었다. 섭지코지에 탁 트인 바다, 쇠속각과 큰엉 해안 경승지도 흔히 대하기 어려운 빼어난 경치였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들, 이타미준의 작품인 물에 떠있는 방주교회, 구사마 야오이의 호박에 눈이 호사를 누렸고 김영갑 갤러리 두모학에서는 오름을 깊이 있게 담아낸 작품에 숙연했다. 유민미술관에서 바라본 성산 일출봉이 압권이었고 해변 카페에서 바다 내음과 커피향에 취했다. 때마침 이중섭 미술관에서 열린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감상하고 미술관 옥상에서 70년 만에 서귀포로 귀환한 이중섭의 풍경화 섭섬이 보이는 풍경 속 섭섬을 넋놓고 바라보기도 했다. 지난 여행의 또 다른 즐거움은 엉또 폭포의 장관을 만난 행운이었다. 출발 당일 새벽까지 태풍 찬투가 폭풍을 몰고 와 평범한 절벽이 웅장한 폭포로 변신했다. 김포공항으로 향할 때 세찬 비바람에 비행기가 예정대로 뜰까 하는 조마조마한 마음에 태풍을 원망했는데 불청객 찬투가 뜻밖의 귀한 선물을 주고 갔다. 일정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가을 햇살을 받아 나른하고 목도 컬컬해서 차를 세웠는데 사람 키에 서너 배쯤 되는 화강암 비석이 앞을 가로막았다. 녹담거사 장한철 선생 표해 기적비라고 쓰여있는데 장한철은 못 듣던 인물이다. 비석의 규모로 볼 때 꽤 알려진 인사일 텐데 나이를 헛먹은 영감태기의 과문 탓인가 보다. 향긋한 커피로 목을 축인 후 차기도와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관을 둘러보고 성 이시돌 목장의 초원에서 진한 우유 맛의 아이스크림을 핥으며 한가한 오후를 보냈다. 숙소로 돌아와 장한철을 검색했다. 영조시대의 인물로 과거길에 나섰다 배가 폭풍우에 휩쓸려 류큐에 표류했던 경험을 표해력으로 남긴 제주 선비였다.
네덜란드 사람 하멜의 제주 표류기는 귀에 익었는데 제주 사람의 외국 표류기는 생소했다. 조선인의 표류기라. 당시에도 숱하게 백기를 오갔으니 충분히 있음직한데 왜 그런 책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지? 인터넷에서 성종 때 벼슬아치 최부의 표해록, 그리고 순조 때 홍어장수 문순득의 구술을 흑산도에서 귀양 살던 소남 정약전이 정리한 표해 시말 등을 더 찾았다. 궁금증이 발동해서 여행을 끝내고 서둘러 책을 구해서 뻑뻑한 눈을 비비며 읽었다. 조선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송과 마카오를 비롯한 중국을 두루 구경한 문순득과 정약전의 만남은 웬만한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망망대해 속 극한 상황을 기록이나 기억 속에 남긴 조선인의 관찰력과 치밀한 성격에 새삼 놀랐다. 특히 뛰어난 통찰력과 기억력의 문순득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는데 글을 모르는 장돌뱅이지만 명석한 두뇌, 깨어있는 자세, 식을 줄 모르는 호기심의 소유가 확실했다. 문순득의 체험이 강진의 정약용의 학문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문순득이 전해준 여송의 화폐 제도를 근거로 경세 유포에서 화폐 개혁안을 제안했다니. 부질없는 상상이지만 조선이 문순득과 같은 민초의 진취적 사고에 귀 기울이는 열린 자세였다면 훗날 경술국치의 치욕은 없지 않았을까. 제주에 표류해 온 필리핀 선원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 쩔쩔매던 관리를 대신해 표류했을 때 익힌 필리핀어를 구사해 난제를 단숨에 해결한 문순득의 활약을 보며 쾌재를 불렀다. 낙담한 동료의 사기를 붙들으며 함께 난관을 헤쳐가는 장한철도 대단한 사람이다. 류큐의 무인도에서 안남의 무역선에서 구출됐으나 그들에게 구원이 있는 제주 사람이란 사실이 들통나면서 다시 바다로 쫓겨나는 등 숨막히는 파노라마가 펼쳐졌다. 구사일생으로 상륙한 섬에서 맘에 둔 나이 어린 과부를 꼬드겨 하룻밤 로맨스를 펼치는 녹담 거사의 주책에 실소했고 표류로 만신창이가 된 몸과 마음에도 곧바로 한양으로 과거보로 떠나는 기계에 감탄했다. 최부는 전라도 나주 사람으로 부임지 제주도에서 부친상의 비보를 접하고 다급하게 배를 띄웠다가 풍랑을 만나 중국까지 밀려갔다. 외구로 몰려 죽음을 눈앞에 뒀으나 기지와 당당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귀국해 기행문을 남겼다.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떠난 여행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만나 모르던 역사의 한 장면을 간접 경험했다. 흥미진진한 표류기의 행간에서 읽히는 위정자의 부족했던 안목을 접하며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이 머릿속을 맴돌아 묵직한 돌덩이가 가슴 한편을 짓누르는 느낌이다. 짓누르는 가슴 한편을 절절하게 공유하며 여기까지 마음 놓고 뀌는 방귀의 저자 서울대 신경외과 명예교수 김동규의 나는 꼰대로쏘이다 전문을 요약하여 이번 주 토요일 편지를 대신하지만 빈번하게 제주를 찾는 필자의 이유를 별책부록의 사족처럼 덧붙인다면 고흐가 그린 듯한 그림 같은 애월의 바닷가의 석양을 수놓은 노을 이야기다. 물가의 달, 애월이라는 한문의 의미처럼 먼 곳에서 온 달빛이 바다를 만나는 애월은 자존감이 높은 여인처럼 매력적인 자태를 쉽게 보여주지 않는다. 해질 무렵 노을의 마음을 두고 관찰의 시간, 오랜 애모의 시간을 통과해야 자신의 진면목을 조금씩 드러낸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든든한 호위무사 한라산이 보이는 너무나 몽환적인 애월에 정착하고 싶은 필자의 꿈은 버킷리스트 영순이다.